것 같아요. 왜냐면 강경영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문자도 안 하고 학교도 연락드더라도 알았다 그러고 나중에 보자 그러고 너무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국감 와서 대답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했다는 말하고 오늘 국감에서 한 얘기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지금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좀 전에 우리 국감하는 동안에 거짓말쟁이라는 식으로 녹화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본인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시고 나면 여러분께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마이크도 대고 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아직 국정감사 진행 중이라 뭐라 아직 말씀 못 드리겠고 거짓을 이길 수 있게끔 진실 좀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 1호로 도와주신다고 전현희 위원장님이나 여기 아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특히 법사위에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강혜경 씨는 본인이 무슨 지금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본인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그런 거 없고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고소한 것도 없고 고발한 것도 없고 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을 좀 밝힌 다음에 본인이 공익제보자로서 신고를 해야지 공익제보자로서 위치가 공고해진다고 전현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 이 국회범죄 관련해서는 국회에다가 공익제보자로서 신고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수처에다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와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간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공익제보자로서 아마 민주당에서 첫 번째로 지명해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한 1분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도 10월 1일 날 출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운영위원회는 두 번째 나오는 거라 그거보다는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취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녹취록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정말 몇천 개 되는 녹취록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내용이고 이걸 자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 적힌 납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 녹취가 무슨 종류의 내용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지금 사실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그와 관련된 간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법사에서 얘기 중에 제일 제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좀 방해를 하시거나 뭔가 좀 소란을 피우거나 억지를 부리시거나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거 보고 이분들도 사실은 이 강혜경 씨에게 뭔가 반박하거나 물어볼 만한 게 없나 보다 이 생각을 갖고 제가 사실은 속으로 조금 오히려 안도감을 좀 느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사와 대통령께서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가 강혜경이가 와서 국감에서 증언하기도 전부터 저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위기죄로 고소해주지 않으면 고발해주지 않으면 공적 대화가 무엇인지 다 까겠다라는 협박까지 아까 CBS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얘기를 들었었고 또 다른 기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강혜경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그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두렵고 겁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고 증언하기도 전부터 위증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히려 반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강혜경 씨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조금 한두 분씩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의혹 관련해서 폭로하시면서 녹취록 발의 적용하시고 증인으로 수석하셨는데 결정적인 계기 한 말씀.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너무 거짓되게 언론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도 명세균 씨와 거래했다는 25명의 정치권 인사 목록을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 혹시 이 25명에 대해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25명이 그러면 김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이나 아니면 뭐 박안수 지사와 같이 자리를 거래했다는 건지 어떤 것을 거래했다는 건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거래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 그 명태균 대표와 밀양구 용소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25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우리 의원님 쪽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쪽으로. 언제쯤 제출하실 거예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실 때 있어 법률은 보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현희 위원장님이 그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강혜경 씨는 이번에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근익보호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그런 공익제보자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제보자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면은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도 되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익신고자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익제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도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한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 신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권익위에 이제 요청을 해서 경찰 등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의 공익 신고를 한 그 내용에 비밀이 업무상 비밀이 있을 때에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 신고를 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범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법원에 형의 감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강혜경 씨를 보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영경 의원님께서 이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개인 국민 한 사람의 이 날개짓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항거하는 이 모습에 저희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을지,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에 검찰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이 상황, 여당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있어도 말 한마디 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 한 국민이 정의의 목소리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개짓이 태풍이 되고 회오리가 되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법사위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 현실이 되었는지, 인사에는 누가 어떻게 끼어들고 개입하고 있는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적인 이익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선거라고 하는 아주 공정해야 될 곳에 어떤 부정한 여론조사 등이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횡행해 왔는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 강혜경 씨가 아주 고뇌 끝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당도 야당도 숨죽이며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법사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된 이 이야기,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또 공개해 나가는 이야기,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부딪히기보다는 세상을 바로잡아 가는데 우선 강혜경 씨가 보호되면서 정의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보도가 세상을 바로잡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향후 법사위의 이 활동이 이제 운영위로 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관장님께서 오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가 운영이 여러 가지 집단지성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 증언이 나왔지만 기존에 보도된 것 이외에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역시 무속 정권, 무당 정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더 짙게 가졌습니다. 예컨대 번거지를 쓴 아주머니가 기운이 나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며칠 후에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일화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후보의 신뢰를 얻고, 또 김건희 여사인가요? 꿈 해몽을 명태균 씨에게 뭐 부탁하거나 들음으로써 그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말한 대로 국가의 산업단지, 국가의 우리 미래 먹거리의 장소가 결정되거나 그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몇 년 전에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냐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강혜경 지인께 감사드리며, 이 진실의 울림이 우리 국민들께도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저도 힘을 모아서 애쓰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후에도 좀 질문과 좀 답변이 있을 텐데요. 뭔가 좀 더 새로운 사실이 오늘 혹은 운영이 혹은 다음번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진실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 강의장님한테 그동안 의혹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에 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에 명태균 씨가 이제 전화 걸어서 이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 홍보라고 그 연령별 샘플 좀 조작하는 그런 녹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제 3자로부터 뭐 끝나면 휴가 가라, 다 챙겨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단은 그쪽에 자꾸 보고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 관련해서 일단 보고서를 주면 일단 돈을 다 챙겨주려 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정치적 의혹들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 부부에게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인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을까요? 근데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던 시절 8년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위반하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 불법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서 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또 껴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익이 국정에 개입한 또한 국정농단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국정농단과 그 다음에 공천 개입 그리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이 기여한 공익을 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당시의 사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가지 정도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성원지검에서 가져갔던 그 PC가 사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였습니다. 근데 그 PC를 한번 통일실에서 지운 흔적이 있는데 버리라고 했는데 일부러 강용훈 씨를 버리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갔다가 검찰이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정보들이 저는 손상되지 않고 증거 인멸되지 않고 제대로 분석이 되어서 검찰이 이렇게 진실을 밝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강혜경 씨가 증언하는 도중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2023년도에 카톡 계정을 없애면서 그게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카톡 계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희가 뭐 그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저만은 영태균 씨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고 내려가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혜영 씨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전부 다 강혜영 씨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그 미래한국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 것처럼 되어있는 그 사장 그 사장님도 지금 김영선 씨의 오픈으로서 본인이 겪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억울한 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이 또 더 깊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 이후로서 민주당이나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진실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요. 이번 그 법사의 교감을 통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실제 권력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가 지금 실감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